교직이라는 것은 교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교직과는 교직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어떤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사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이 가치관과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사가 될 사람이 바람직한 교직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 교직관이 중요한 이유는 교직관이 곧 교사의 교육관과 직결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교직관에 따라서 학급의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죠. 교직관에 따라 학생을 바라보는 아동관도 다르고 교육 방법이나 학급 운영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교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르치고 기르는 직업이죠.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식과 교육 방법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그럼 교직의 특수한 성격은 무엇일까요? 교직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은 무엇일까요?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자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직은 전문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직은 고도의 지적 능력과 장기간의 교육을 받고 있죠. 그리고 교직은 자율성을 갖습니다. 교수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죠. 또한 교직은 고도의 윤리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적 능력을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수를 받고 교육도 받습니다. 또한 이 교직은 봉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 가지,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성직관입니다. 교직을 성직으로 보는 입장이죠. 교직은 고도의 정신적 봉사활동과 사랑, 헌신, 희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직관은요, 교직 자체도 노동으로 보는 입장이죠. 따라서 교사는 보수와 근무 조건을 위해서 노동 3권이 보장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체 교섭, 그리고 단체 행동, 단결권, 이것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노동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음은 전문직관입니다. 이 교직은 지성과 정신활동을 하는 고도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98년 중등 기출문제를 보면요, 교직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된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채용되죠. 그리고 봉사적 성격이 강한 무엇이다? 전문적 성격이 강하다. 전문 직관이든 노동 직관이든 교직이라는 것은 소명의식과 기본 자질을 갖춰야겠죠. 자, 기본 자질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교사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사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과 교직의 특성은 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인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 이 한 가지, 그리고 전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사의 기본적 태도와 전문적 자질인데요. 교사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 사랑, 개방성의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교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좋은 학습 지도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교수 학습에 관한 자질도 갖춰야 됩니다. 교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학습 지도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양한 교수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학업 성취를 위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차를 변별하고 개인차에 맞게 학습 지도를 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학업 성취를 위해서 강화 방법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또한 진단평가에 따른 학습 교정도 필요하겠고요. 자극과 격려도 있어야 되겠고, 선행학습과 후행될 학습에 통합을 할 수도 있어야겠고요. 생활 장면과 비슷한 학습 장면도 제공을 해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어야겠죠. 교직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럼 교육관에 따른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교육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육 철학을 말합니다.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 교사의 생각,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보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주의, 세 번째 인간중심, 네 번째 학문중심 교육관을 가진 교사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보주의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자율적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죠. 또 하나,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 심리학, 사회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융통성 있고 학생과 더불어서 공동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이런 진보주의 교육관을 가진 교사들. 두 번째로 전통주의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요,
인격적 감화자 역할을 하고요. 문화유산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통제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권위를 중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통주의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간중심 교육관을 가진 교사입니다. 학생을 대할 때 인간중심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진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공감적 이해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아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를 찾도록 도와줘야겠죠. 또한 인간중심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건 다 공통된 거네요. 마지막으로 학문중심 교육관을 가진 교사입니다. 이 학문중심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가르칠 때 교과의 기본 구조와 지식에 정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발견과 암 등에서 오는 내적 보상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탐구와 발견 학습으로 학습자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 모두를 중시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과 자율학습을 중요시하고 있는 게 바로 학문중심 교육관을 가진 교사들입니다. 다음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교사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죠. 교사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게 바로 교사의 직무죠. 교사의 직무에는 교수학습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자기연수, 학급 경영, 그리고 학업 평가와 사무 처리도 해야 되고요. 학교의 행정 참여와 지역사회와 협조 등도 해야 합니다. 할 일이 참 많죠. 크게 교사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급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역할, 사회에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학급에서 역할은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진술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학습자한테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수업 운영자 역할도 해야 되죠. 수업 운영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평가자 역할도 해야 되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학교 경영에 참여해야 되겠죠. 또한 학교에서 하는 행사 교육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로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럼 교사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사 역시도 사회인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겠죠. 또한 교권 신장의 주체 역할도 해야 되고 연수와 연구자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야, 우리한테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교사의 권리 보겠습니다. 교사의 권리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교권이라는 것은 교육권이고요. 교사의 권리입니다. 교권은 교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보장받아야 할 자율성, 신분과 생활 안정, 또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죠. 사회적 신뢰와 존경에 관한 교원의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에도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가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에는 자율성 신장, 그리고 생활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복지 후생제도 확충. 소극적 권리는요,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이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권리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의무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교사의 의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가 있는데요. 먼저 적극적 의무는 반드시 이거 너희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과 연구활동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서와 성실, 복종의 의무가 있고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비밀 엄수, 그리고 기타 그 외에도 근무 기간 확립, 직장 이탈 금지, 당직 근무, 근무 규칙과 복무 규정 이행의 의무가 따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소극적 의무는요,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먼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행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영리 업무와 겸직 금지, 직장에서 이탈해서도 안 되겠죠. 근무 시간에 다른 데 가면 다음에 교사론에서 교원 윤리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원 윤리 강령으로 사도원장과 사도강령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으로 봅니다. 이번 시간에 교사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